이 시간에는 우리가 강의 이름하고 강의 위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를 하다 보면 이제 강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전쟁 이름은 그 강의 이름을 따서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위치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을 여기 한강으로 하겠습니다. 한강은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한강,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는 그런 강이죠. 이 한강의 위쪽, 여기가 이제 상류라 그래요. 상류, 강의 출발점. 그러니까 그 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류라 그러고 바닷가 쪽 만나는 곳을 하류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을 북한강이라고 합니다. 북한강. 여기 강은 남한강이라고 합니다. 남한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강 먼저 밑에를 좀 살펴볼게요. 이남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로 밑에 또 흐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게 금강입니다. 금강. 전라도와 이제 충청도 이제 흐르는 강이죠. 여기 이제 군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선생님 고향인데 전라북도 군산이고요. 여기 이제 서천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입니다. 여기 강을 쭉 흐르죠. 이 금강이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뗏목을 타잖아요. 그때 뭐 배 기술이 없을 때 뗏목을 타면 아침에는 여기에 이제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밀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쭉 물이 밀려올 때 여기에 뗏목을 타고 있으면 이렇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가져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 시장이 형성이 많이 돼 있어요. 강경이라든가 이런 데 젓갈 이런 시장인데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오후가 되면 물이 다시 빠지겠죠. 썰물로. 그래서 이때 가만히 뗏목 타고 있으면 이렇게 밑으로 그냥 저절로 내려와진대요. 내려와지다가 여기서 멈추지 못하면 그냥 바다로 끝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금강이 있고요. 여기 또 더 밑에 가면 여기 영산강이라고 흐릅니다. 제가 좀 너무 했는데 나주를 흐르는 영산강 있고 밑에 지역은 섬진강 이렇게 흐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낙동강이라는 게 있어요. 낙동강 엄청 중요하죠. 많이 들어봤죠? 낙동강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신라고요. 부산이고요. 신라고 여기 이제 변한이라고 해서 나중에 가야가 등장하는데 여기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낙동강. 이 낙동강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사로 봤을 때 1950년에 6.25가 발발했을 때 북한군한테 쭉 밀려가지고 여기 낙동강만 살아남았죠. 낙동강. 그래서 낙동강 전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밑에 있는 강입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남에 있는 그런 강들을 살펴봤고, 이거는 그냥 언급만 할게요. 이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김정은이 사는 동네 있죠. 김정은이 사는 동네 평양이죠. 그 앞에 이제 흐르는 강이 이렇게 해서 진짜 중요한데 이 강은 대동강이라고 합니다. 대동강 흐르고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백두산이라고 이제 하면 이제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제 흐르는 이 강을 두만강이라고 합니다. 두만강이고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 두만강이고 왼쪽으로 흐르는 강 이 강을 이제 압록강이라고 합니다. 압록강. 선생님 여기를 10몇 년 전에 한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때 간 적이 있어요. 사촌 형이랑 이제 사촌 동생이랑 간 적이 있는데 이 압록강이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때는 물 색깔이 그냥 흑색이었어요. 흑색. 뭐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흑색이었습니다. 흑색이라고 하면 검은색 말고요. 뭐 황토색 뭐 이런 색이었어요. 요런 색깔. 교과서 봤을 때 요런 색깔. 이런 색깔, 물이요. 근데 이 물이 되게 더러웠거든요. 근데 여기 막 온갖 쓰레기들이 떠다녔는데 두 가지 충격 먹었어요. 첫 번째는 그 쓰레기들 속에서 그 개 시체를 제가 봤는데 개가 막 물에 불어가지고 막 뚱뚱해진 거예요. 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 있는 거죠. 그 시체들이 막 떠다니는 그런 강이었어요. 제가 본 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더 두 번째 충격적인 거는 사람이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개 시체들 떠다니고 막 쓰레기들 떠다니는데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북한 주민들이 보이거든요. 걔는 빨래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수영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걸 봤는데. 자, 이제 압록강이고요. 압록강하고 대동강 사이에 이제 강이 하나 흐르거든요. 이걸 청천강이라고 합니다. 청천강. 이 강은 이제 우리가 살수라고도 불러요. 살수 하면은 뭐 생각나는 유명한 전투가 있죠. 살수대첩. 그래서 고구려의 을지문덕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일어난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강입니다. 주요 강들이죠.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되게 자주 등장해요. 특히 이제 고대 국가 때
고대 국가 때, 이제 발해 때까지 이제 등장을 하고, 고려 때부터는 이제 잘 언급이 안 되는데, 이거는 좀 빨간색으로 써요, 빨간색으로. 이쪽에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랴오어라고도 하고, 요하라고도 합니다. 요하강이 흐릅니다. 요하강. 랴오어인데, 요하강이라고 할게요. 요하강. 랴오어 강이라고도 하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요동, 이쪽을 요서라고 한다 그랬었어요. 요게 삼면이 바다죠. 그래서 여기 요동반도라고 합니다. 요동반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거 여기는 이제 산둥반도. 여기 이제 중국사긴 한데 어차피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사에 이제 세계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산둥반도 위로 해서 이제 흐르는 강을 여기를 황허강이라고도 하거든요. 황허강. 이라고 하고, 이 밑에 흐르는 엄청나게 긴 강이 있어요. 그 장강이라고도 하고요. 양쯔강이라고도 합니다. 양쯔강. 뭐, 요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면 이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강하고, 이제 중국인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많이 안 나오지만, 여기 이 강까지는 좀 많이 나옵니다. 많이.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도,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이런 강을 좀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고조선에 이어서 연맹왕국 시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8페이지에서 39 그리고 40, 41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좀 칠판 보면 굉장히 좀 어지럽죠? 선생님 미리 써놔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등장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제 잘 따라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 한번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한반도예요. 한반도 그림 보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고 이쪽은 이제 만주 지역이죠. 근데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그 부여, 이제 고구려, 옥저, 동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가 이제 만주 쪽에 있어요. 송화강, 유역 쪽인데 이쪽은 평지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게 이제 고구려고요. 또는 부여에서 옥저 동해까지도 거의 같은 민족이거든요. 예맥 쪽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민족들입니다. 이 부여를 먼저 보면 부여를 이제 건국한 사람은 이제 해모수라고 하거든요. 이제 해모수인데 용 5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왔대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쪽 이제 요서 지역, 그러니까 요령 지역에다가 처음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북부여입니다. 북쪽 할 때 북부여였는데 그 아들 이제 해모수의 아들이 이제 해부르인데 해부르 때는 동쪽으로 좀 이동을 해요. 그래서 동부여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신하 중에 아불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불란이 꿈에서 천재를 만났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죠. 천재를 만났는데 이제 천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내가 이쪽 요서 지역에 나라를 세울 건데 너 저쪽 가서 나라 다시 세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부여가 이제 이사를 갔다. 요령 지역에서 이제 동쪽 만주 지역 이야기가 삼국 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이제 처음에 이제 부여를 세운 사람이 그 용 5마리를 타고 이제 수레 끌고 온 해모수고요. 이 아들이 해부르입니다. 해는 생략할까요? 해부르고요. 이 해부르의 아들이 이제 금화예요. 금화, 이제 황금개구리라고 해서 이제 금화고요. 그다음 이 아들이 대소입니다. 대소. 이 대소 때 이제 주몽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주몽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건국하거든요. 금화가요, 이제 뭐 강가 쪽에 거닐다가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그게 이제 유화 부인이거든요. 근데 유화 부인이 사실 이 자기 할아버지 이제 해무수하고 뭐 이제 잠자리 같이 해서 아이를 이제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막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화가 만난 거죠. 만나서 이제 그냥 불쌍히 여겨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방에다가 이제 표현으로는 가두어뒀다고 하는데 아무튼 방에다가 이제 놨는데 거기서 이제 햇볕이 비치고 뭐 하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배가 이제 점점 불러왔겠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게 아니라 알을 출산을 해요. 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회귀망측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알이 나오니까. 금화가 그 알을 버려버립니다. 버렸는데 짐승들이 이제 뭐 말이나 이런 소 같은 애들은 그 알을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고 뭐 새나 다른 짐승들은 와서 그 알을 보듬어주고 막 이러는 거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주몽입니다. 주몽이에요. 주몽이라는 명칭은요, 부여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이제 주몽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먼저 부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여의 정치 체제,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살펴볼 텐데, 부여의 정치 체제는 오부족
이 같이 연합해 있습니다. 연맹체. 우리 지난 시간에 국가 발전을 살펴보면서 연맹왕국에 대해서 선생님이 언급을 했잖아요. 그걸 잘 기억하면 좋아요. 연맹왕국은 왕이 있죠. 왕이 존재는 하는데 왕권이 약해요, 강해요? 왕권이 약합니다. 왕권이 엄청 약하다. 왜냐? 왕으로 그냥 추대해 준 거예요. 5 부족이 있으면 그 중에 힘이 가장 센 부족한테 네가 왕해라 라고 내 부족이 추대를 해준 거죠. 그래서 내 부족이 연합해버리면 그 왕도 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왕권이 되게 약하다. 실제로 농사가 잘 안 되고 하면 왕이 이제 죽임당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자, 그 5개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왕 부족이 하나 있고 나머지 4개의 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출도라고 합니다. 얘네가 이제 4군데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사출도예요. 이름은 마가, 우가, 저가, 부가라고 있어요. 말, 소, 돼지, 개 이런 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부가가 사출도를 통치했다, 다스렸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 지역만 다스리고 다른 지역은 마가, 우가, 저가, 부가가 다스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좀 약했다라는 거. 이 사출도라는 게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긴 합니다. 부여의 특징으로 가장 큰 특징 이게 되겠죠. 자, 경제로 넘어가면 이쪽은요 되게 북부 지역이에요. 이제 그 여러분들 냉대 기후라고 들어봤죠? 여기 이제 온대 기후잖아요. 예, 적도에서 이제 열대 기후가 있고 이제 온대 기후 이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북쪽 지역이어가지고 약간 추워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쌀 농사는 거의 안 되겠죠. 밭농사 그것만으로는 먹고 사는 게 이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절은 농사를 짓고요. 반절은 목축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키워서 이제 잡아먹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반절은 농사, 반절은 목축업. 왜? 지역 때문에 그래요. 지역 때문에 되게 더 위쪽에 있는 지역이니까 위도로 더 위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목축업이 성행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평야지대가 많잖아요. 스텝 기후처럼. 그래서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말이 특산물입니다. 얘도 주옥, 모피 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다라는 거. 자, 이제 사회를 보면 부여의 사회 보면 우제전복 좀 어려운 말인데. 우제전복이라고도 하고 우제전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소를 죽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점을 보는 거예요. 그 굽으로, 소의 굽으로 점 갈라지는 걸 보고 뭐 전쟁에서 이길지, 뭐 비가 올지, 농사가 올 한 해는 잘 될지, 풍년일지, 흉년일지, 뭐 이런 것들 점 보는 겁니다. 우제전복 또는 우제전법이라고 하죠. 그다음 순장이라는 게 있네요. 순장은 교과서에도 보면은 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함께 껴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근데 꼭 왕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의 가장이 죽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죠. 자, 순장. 이게 나중에는 후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뀌어요. 이제 사람 죽이는 건 노동력을 잃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나중엔 인형으로 대신하고 합니다. 이 순장은 신라 지증왕 때 가면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일책 12법이라는 것은 일책은 한 가지 책임질 일, 그러니까 한 가지 잘못을 하면 12배로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일책 12법. 제가 이제 친구의,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볼펜을 하나 훔쳤어요? 그럼 12개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옆집에 자동차를 하나 훔쳤어요? 그럼 옆집에 12대의 자동차를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집 문서를 훔쳤어요? 그럼 12개의 집을 갚는 거죠. 이거죠. 일책 12법. 지금도 법이 이렇게 되면 뭐 범죄가 없을 텐데. 자, 그리고 이제 또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형사취수제. 말들이 좀 다 어렵죠? 근데 뜯어보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형이요. 죽었어요. 형이 죽으면 취한대요. 누구를? 형수를. 그러니까 형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 이제 형수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동생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상한 법이 아니고 당시에는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뭐 상업으로보다는 이제 농사 짓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 지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 그 노동력, 인력이 필요한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혼자 살기 힘드니까 아이들 데리고 처갓집으로 그냥 가버리겠죠. 그럼 노동력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형사취수제라는 그런 사회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문화로 가면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하늘에 지내는 행사입니다. 행사. 무슨 우리의 명절 있죠. 추석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문화의 제천 행사들을 보면 다 10월 달에 열려요. 10월, 여기도 10월인데 얘네만 12월 달이에요. 얘네만 추수할 때가 보통 10월인데 얘네들은 농사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목축업을 또 같이 병행해서 했다고 했는데 짐승들 잡아먹을 때가 보통 겨울입니다. 짐승들 뭐 춥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행사를 12월에 영고, 제천 행사. 요때 이제 뭐 노래하고 춤추고, 우리나라 민족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노래하고 춤추는 것들. 여러분들 노래방 많이 가잖아요. 춤도 많이 추고, 우리나라는 뭐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여에서 나온 이제 고구려를 보겠습니다. 고구려. 이제 고구려의 정치 체제는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5부족입니다. 5개의 부족이 연합한 거예요. 연합한 거. 여기는 안 나오고 다음에 이제 고대 국가 때 배울 텐데, 일단 게르부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지금 말고 고대 국가 때 여기도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했다. 그리고 왕권이 조금 약했겠죠. 아직 연맹 왕국이니까. 그 증거는 제가회의가 있습니다. 가는, 여기서 쓰이는 가는요, 신하란 뜻이에요. 네, 이 신하들이 회의해가지고 결정한 내용으로 통치를 했거든요. 국가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좀 약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왕 밑으로는 이제 상가, 고추가 등의 이제 신하들이 있었고요. 이 신하들 아래에 또 얘네들 상가도 사자, 조이, 선인이라는 신하를 데리고 있었고, 고추가도 마찬가지고 사자, 조이, 선인을 데리고 있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는요, 얘네들 독특해요. 이 고구려는 이쪽에 산이 좀 많아요. 저도 이쪽은 안 가봤는데, 아무튼 산이 굉장히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기가 굉장히 최악이죠. 그리고 산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뭘 잘하냐면, 말 타고는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타고 막 산을 뛰어다니고, 아니면 산에서 뛰어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있었던 애들하고 산에서 있었던 애들하고 되게 산에 있는 애들이 좀 거칠겠죠. 거칠고, 뭐 신체적인 능력이 더 탁월해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주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부여라든가 이 옥저라든가 가서 많이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약탈 경제. 그럼 그 증거가 있냐? 있어요.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는데 그 약탈해가지고 모아놓은 창고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이제 부경이라는 창고가 발견됩니다. 다른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약탈해온 것들을 모아놓는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자, 사회로 넘어갈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서옥제라는 이제 풍습이 있습니다. 이제 서옥제는, 이제 결혼에 관련된 얘기인데, 남자가 먼저 이제 여자 쪽 집에 가가지고 이제 처가살이를 하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이제 여자 쪽 집에 가가지고요, 열심히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울게요.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자, 서옥이라는 건 뭐 이렇게 집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외갓집이에요. 여러분들 봤을 때 외갓집인데, 이제 아빠가 이제 외갓집 가서 사는데 여기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조그마한 이제 집을 지어도 이걸 서옥이라고 그랬었어요. 서옥.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지내면서 외갓집,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아빠가 노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장성을 하면, 아이가 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이제 시댁으로, 그러니까 아빠네, 그러니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네 집으로 돌아오는 거를 서옥제라고 합니다. 서옥제. 왜 이런 복잡한 문화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역시 이것도 노동력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권 시대에도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요. 뭐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뭐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근데 사실은 인구는요, 힘이에요. 노동력은 힘입니다. 인구 자체가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옥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 이거는 부여에서 본 정책하고 똑같죠. 부여에서 본 사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데리고 산다. 왜? 노동력 때문에 그렇다. 되게 재밌는 거는, 이 고구려는요, 감옥이 없어요. 감옥이. 그럼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다 죽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제 전쟁을 해서, 도망가잖아요, 장군이. 아니면 병사들이. 그러면 죽여요. 그건 이해가 가죠. 근데 전쟁에서 저도 죽습니다. 사형이에요, 그냥. 감옥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싸울까요? 죽기 살기로 싸우겠죠.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서를 보면 중국이 부여는 되게 좋게 평가를 했어요. 부여 애들은 키도 크고 흰 옷을 입고 되게 사람 성격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 고구려 사람들은요, 되게 괴팍하다. 뭐 성격이 되게 나쁘다, 막 되게 강하다, 막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렇게 쓰여 있는 거는 진짜 성격이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고구려가 중국을 엄청 괴롭힌 거예요. 왜? 전쟁하면 막 지질 않으니까, 괴롭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도 약탈을 많이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고구려를 바라보는 입장이 좋을 수가 없겠죠. 감옥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문화를 볼 텐데, 여기도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제천 행사, 동맹이라는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동맹은 10월달 이제 일어나는 행사죠. 여기 추수죠. 근데 얘네들은 농사 짓기가 어렵죠. 왜냐면 산악지대에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행사를 하냐?
10월에 다른 나라들은 추수하잖아요. 이제 그때 가가지고 막 털어오는 거죠. 그때 가서 막 약탈해 오는 거고 막 때려서 뺏어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뺏어올 수 있을 때가 10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따 옥저 얘기하겠지만 특히 이제 옥저가 엄청 불쌍해요. 고구려한테 되게 많이 털리거든요. 되게 불쌍한 나라죠. 얘네한테 많이 털려와가지고 얘네는 제천 행사가 없어요. 얘가 대신해 줍니다. 얘가 뺏어와가지고. 그래서 동맹이라는 이제 문화 행사가 있다. 근데 이거 외우기 너무 힘들잖아요. 부여도 외울 게 많은데. 그래서 고구려 외울 때 고구려는 싸움을 잘해, 약탈해야 돼. 그러면 국내적으로 동맹을 같이 맺어야 되겠다. 다른 부족하고 열심히 동맹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외우기에 좀 더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 특징이 있는데 국동대열이라고도 있습니다. 이건 나라의 동쪽에 국동대열, 나라의 동쪽에 큰 그러니까 동굴이죠, 동굴. 거기서 제사를 지냈대요. 제사. 주몽하고 유아부인, 이제 고구려 건국 시조라고 할 수 있죠. 주몽하고 유아부인을 제사했다. 이걸로 이제 국가의 정치 체제를 좀 통치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자, 넘어가서 다음으로 옥저를 보겠습니다. 옥저. 이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옥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맹왕국으로 성장한 국가는 부여하고 고구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연맹왕국 시대지만 분장국가였다라는 것을 꼭 이제 머릿속에 잘 유념하시고, 자, 옥저는요, 정치체제를 보면 연맹왕국, 왕이 없어요.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같이 군장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군장을 부르는 호칭이 읍군 삼로라고 했습니다. 군장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군장국가였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다 군장국가였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고구려예요, 고구려. 고구려한테 엄청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고구려한테 공납, 갖다 바쳤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갖다 바친 거겠습니까? 고구려가 가서 뺏어간 거지. 근데 이쪽,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옥저가 이 동해안 바닷가잖아요. 지금 이게 함경남도 쪽이거든요. 함경도인데 북한이죠. 이쪽 바닷가다 보니까 어물이나 소금이 생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빼앗겼죠. 이거 말고도 이제 쌀도 많이 빼앗겼겠지만, 사회를 보면 민면의리제가 있습니다. 자, 민면의리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민면의리제는 서옥제랑 구분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민은 어리다란 뜻이에요. 한자로 어릴 민 해서 며느리인데 어린 며느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 결혼했구나. 어릴 때 시댁에 가서 살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왜 그랬냐? 꼭 맞는 건 아닌데 좀 대부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고구려가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올 때 그때 이 얘네들이 아무래도 이제 결혼한 사람은 안 데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찍 결혼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냐면 고려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고려 시대에도 징기스칸이라고 들어봤나요? 징기스칸. 몽골 원나라잖아요. 근데 이때 징기스칸 원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고려도 잠깐 이제 원의 그러니까 원한테 좀 간섭을 받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조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좀 일찍 시켜요. 왜냐면 공녀라고 해가지고 고려 여자들을 막 데려가거든요. 원나라 애들이. 근데 그거를 방지하려고 좀 시집을 일찍 보냅니다. 그것처럼 옥저도 아마 그런 문화 때문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딸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일찍 시켰다. 시집을 일찍 가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구려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뭐 재산도 뺏어가고 사람도 막 데려가고 할 때 우리 아빠가 열심히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싸웠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아니면 몇 주 있다가 또 쳐들어와요. 근데 이제 아빠가 없죠. 그럼 집안 누가 있어요? 뭐 이제 삼촌이 있다고 쳐요? 그럼 삼촌이 또 싸웁니다. 또 죽겠죠. 또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를 제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또 쳐들어오거든요. 고구려 애들이. 또 제사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장례 치러야 될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며칠 있다가 또 이제 고구려 애들이 쳐들어와서 삼촌이 죽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쳐들어와요. 그럼 이제 오빠가 맞서서 싸워야 되겠죠. 그럼 오빠 또 장례 치러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장례 치러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사람이 죽고 나면 가매장합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그냥 대충 한 거죠, 일단. 어차피 또 고구려 쳐들어와서 또 누구 죽을 텐데 그냥 가매장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럿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뼈들을 추려가지고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어요. 가족 공동 무덤. 되게 슬프죠. 이런 특징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교과서에서 안 나왔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막 추수해가지고 뭐 먹으려고 뭐 이제 낚시까지 했어요. 뭐 먹으려고 했는데 고구려 와가지고 다 뺏어가잖아요. 뭐 못 먹잖아요. 못 먹는 와중에 고구려 애들 쳐들어왔을 때 그거 막으려고 아빠가 삼촌이 오빠가 막 싸우다가 죽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죽었네. 되게 불쌍하네라고 해서 그 무덤 앞에다가 쌀 항아리를 이렇게 두었다. 이런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옥저 불쌍한 나라죠. 당연히 자 문화 제천 행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천 행사가 없겠죠. 고구려한테 뭐 털리는데 그거 어떻게 행사를 하겠어요? 노래하고 춤추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옥저 불쌍하죠.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다 없어집니다. 고구려가 이제 다 이제 흡수해버리죠. 자, 그 다음에 동해 보겠습니다. 사실 옥저나 동해나 좀 비슷한데, 동해도 이제 고구려가 쳐들어오는데, 옥저가 사실 방패막이죠. 옥저에서 거의 다 털어갑니다. 근데 이제 옥저에서 털었는데도 부족하다 하면 이제 동해까지 쳐들어오거든요. 얘도 좀 쉽진 않은 나라죠. 여기는 지금 이제 강원도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강원도. 자, 정치는 역시 군장국가입니다. 군장국가예요. 이제 하도 고구려가 쳐들어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여러분들 여기 이제 백두산이 있으면 백두산을 밑으로 쭉 해가지고 태백산맥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 때문에 중국의 선진 문물이 여기까지 건너오질 못해요. 태백산맥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경제는 역시 얘도 고구려에 공납을 합니다. 근데 뭐 옥저보다는 나았겠죠. 방직 기술이 이제 여기는 좀 뛰어났다. 그 다음에 천을 만드는 기술이죠. 방직. 그 다음에 경제로는 되게 독특한 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특산물이라고 봐도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과하마라는 게 있어요. 과하마. 두 번째로는 단궁. 세 번째로는 반어피. 자, 과하마는 과는 과수원 나무예요. 과수원 나무 밑에를 지나갈 수 있는 말. 그러니까 뭐 조랑말 같은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말이죠. 이게 특산물. 유명했대요. 그 다음에 단궁은 활이에요. 궁. 활인데 좀 작은 활. 작은 활 기억하면 되고요. 자, 반어피는 뭐 바다표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없죠. 바다표범. 네. 없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어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서 꼭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과하마, 단궁, 반어피. 네, 중요합니다. 자, 사회는 이쪽 사회 풍습을 보면 이 사회 모습을 보면 책화라는 게 있습니다. 책화는 우리 영역을 침범하면 말이나 소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학교가 있죠. 근데 옆에 학교가 우리 학교로 들어왔어요, 학생이. 그러면 말이나 소 이렇게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무슨 동이죠? 그냥 뭐 오산동이라고 칠게요. 오산동인데 옆에 평택동 뭐 그런 게 왔죠. 그냥 평택인데 오산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변상을 해야 됩니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뭐 톨게이트 개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책파라고 해요. 책파. 동해에만 있는 독특한 풍습이죠. 되게 이제 신석기 시대적인 모습인 거죠. 조계원 신석기 때 있는 거, 시족적인 전통이 아직 남아 있다. 신석기 때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집터가 있는데 집터가 좀 독특하죠. 이게 한자로 여자인데 여자 모양이고 이거 좀 욕 같죠. 근데 욕 같은데 집 모양이 이렇게 돼 있대요. 집 모양이 동해 집 모양이 욕하면 안 되죠.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문화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어요. 옥저는 없죠. 왜냐면 이제 고구려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는 그나마 쳐들어오는 게 조금 빈도수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천 행사 10월 달에 제천 행사를 할 수 있었다. 동해에선 또 농사도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만으로 넘어갈 텐데, 사만은요, 마한, 변한, 진한, 이 세 개를 아울러서 삼한이라고 합니다. 사만도 역시 아주 군장국가입니다. 군장국가. 이때는 신지읍차라고 불렀어요, 군장들을. 신지가 조금 더 큰 마을의 장을 신지라고 했고요. 조금 그보다 작은 마을을 읍차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마을의 장을, 리더를. 자, 경제는 되게 중요한데, 밑쪽이잖아요, 남쪽이잖아요. 남쪽 되게 온대기후죠. 남쪽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따뜻하고 해서 농사가 엄청 잘 됐어요. 벼농사가 특징입니다. 벼농사 잘 됐고요. 또 이 세 개의 사만 중에서 특히 이 변안이요. 철이 생산이 많이 됐대요. 변안. 이 지역에서 나중에 이 변안이 어떤 나라로 성장하냐면 이제 가야로 성장을 하거든요. 가야 하면 철이잖아요. 그래서 철이 굉장히 유명했다.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이 철이요. 낭랑하고 일본에 수출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철량이, 매장량이 풍부했대요. 철 기술도 뛰어났고.
자, 낭랑이라고는 있죠. 낭랑 여기 한사군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고조선 멸망하고 한사군. 나머지 뭐 진범군, 임등군, 현도군은 없어져요. 이제 망하에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낭랑군은 좀 오래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낭랑은 거의 중국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대동강 쪽 평양 지역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중국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 수출했고 일본에도 수출할 정도로 철의 기술이 뛰어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안 하고 넘어갔네요. 자, 정치에서 군장이 있고 여기 독특한 게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재정 분리 사회입니다. 우리가 고조선 국가를 살펴봤을 때 재정 일치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다 재정 일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재정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죠. 재정 분리. 증거가 있어요. 군장이 통치하는 지역이 있고요. 소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도는 종교, 그러니까 제사장이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어떤 마을입니다.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제사장이 통치하는 공간이에요. 그 제사장, 하늘의 제사 지내는 사람을 이땐 천군이라고 불렀어요. 천군. 소도의 영역을 표시해 주는 게 이제 솥대라고 해요. 솥대. 여러분들 가끔 뭐 어디 놀러 가면 바닷가 근처에 긴 나무인데 새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또는 이제 북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교과서에 보면 40페이지에 보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양 많이 봤죠? 이걸 보면 이 지역이 소도였을 수도 있겠구나, 소도였겠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었구나.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경,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성경에 보면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성경에도 도피성인가? 라고 해서 사람이 범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소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못 잡아냈대요. 이제 그런 거, 문화. 좀 유사성이 있죠, 유사성.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사회 보면 둘에 공동 노동을 했다라는 거죠. 둘에. 남쪽에서, 사만에서 나타난 사회 모습입니다. 둘에 공동 노동을 했구나를 알 수 있고. 자, 문화. 이쪽은 농사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행사를 2번 합니다. 2번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5월 달에 수린날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는 거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의미겠죠. 수린날. 두 번째로는 10월 달에 추수할 때 계절제라는 행사를 합니다. 계절제. 여기 빼먹은 게 있어서 여기다 써놨는데, 이 사만에는요, 이제 집이 좀 독특해요. 이제 귀틀집, 반음집이 있는데, 이건 이제 초가지붕 원친 음집이라고 보면 돼요. 네모나고 청동기 시대 음집이에요. 신석기 시대 거 말고. 그래서 귀틀집은요, 그 통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정자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통나무를 이렇게 겹겹이에 쌓아 올려가지고 만든 그런 이제 집의 모습이 여기서 이제 발견된다. 사만에서. 뭐 또 하나 이제 마한하고 진안은요, 편두라는 문화도 있어요. 편두. 그러니까 아이가 머리를 좀 평평하게 하려고 아이가 태어나면 돌로 머리를 이렇게 눌러놓는데요. 이게 머리를 이렇게 아무튼 평평하게 한다고 이렇게 눌러놓으려고 돌로 이렇게 눌러놓는다고 합니다. 이상한 문화가 있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연맹왕국을 살펴봤습니다. 자, 연맹왕국은 이제 내용이 좀 많은데, 그래도 이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을 다 잡고 가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고, 이제 중요하죠. 이 중에서 이제, 부여는 이제 고구려에 의해서 없어지고요. 이제 살아남는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리고 옥조, 동해도 고구려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이 사만들은 다 살아남죠. 더 성장해서 고대 국가가 되죠. 고구려는 고대 국가가 돼서 그냥 고구려고요. 마한은 고대 국가가 돼서 이제 백제로 성장하게 됩니다. 진화는 고대 국가로 돼서 신라로 성장하게 되고, 변화는 가야로 되는데, 이 친구는 고대 국가까지는 아니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신라의 법흥왕, 진흥왕한테 멸망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게 되죠. 자, 내용이 많은데 각 나라에서 중요한 특징만 한번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사출도입니다. 사출도, 정치 파트에서는 사출도가 중요하고요. 경제에서는 농사만 짓기에는 좀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목축업도 같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특산물로 유명한 거는 말이었다. 그래서 말 있고요. 우제전복이라고 하고 우제전법이라고 하도 소의 굽으로 점을 쳤다라는 거. 그다음 순장. 왕이 죽었을 때 여러 사람들 같이 생매장하는 거. 그다음에 일책시비법. 한 가지 잘못을 하면 하나를 훔치면 12배로 변상해야 됐다. 네, 형이 죽으면 형수님을 데리고 사는 거, 형사취수제가 있다. 문화로는 영고, 제천행사, 영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행사가 있었다. 12월 달에, 이거 되게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잡고 가야 됩니다. 12월. 나머지는 다 10월인데 얘만 12월입니다. 자,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똑같이 오부족 연맹체고요. 제각에 있고 넘어가고요. 이 친구들은 이쪽 산악지대에 살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남들 옆나라 주변 나라 가서 많이 뺏어왔다. 약탈했다. 그래서 약탈경제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다. 그다음에 사회는 서옥제, 결혼 얘기했죠. 서옥제, 남편 아빠가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사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아이가 크면 다시 시댁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빠네 원래 본 집으로 돌아오는 거. 형사치수제, 부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똑같이 있고요. 여기는 감옥이 없다. 그래서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로는 동맹이 있었다. 이때 많이 뺏어와가지고 얘네들이 대신 행사 즐겨줬다라는 거. 국동대열, 나라 동쪽의 큰 동굴에서 제사 지냈다. 자, 옥저는요, 옥저부터 사만까지는 당시에는 군장 국가였다.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 읍군 삼로가 있고요. 고구려한테 공납을 바쳤다. 어물, 소금, 바닷가 쪽에 살기 때문에 함경도라 그랬죠. 사회로는 민며느리제, 딸 아이가 어릴 때 결혼을 시켰다. 그래서 민며느리제, 그다음에 가족 공동 무덤. 일단 시신들을 가매장했다가 나중에 다 죽고 나면 같이 한꺼번에 장례를 치렀다. 제천 행사가 있을 수가 없죠. 고구려 때문에 없고. 동해는 역시 군장 국가고요. 고구려에 공납했고 방직 기술이 뛰어났는데 더 중요한 거 이 세 가지. 과하마, 단궁, 반어피. 과하마, 단궁, 반어피가 중요하다. 사회 모습으로는 책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넘어가면 안 된다. 책화, 조개원, 집터는 이렇게 생겼다. 여자 모양하고. 그다음에 행사로는 무천, 제천 행사가 있었다. 자, 사만이 되게 독특한데 여기도 군장이죠. 신지읍차인데 더 중요한 건 재정 분리 사회였다라는 거. 정치와 이제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 증거로는 소도라는 공간이 있고 그 지역의 리더, 제사장인 천군이 있다. 소도의 영역을 나타내주는 소대가 있었다라는 거. 넘어가서 이제 사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농사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행사를 2번 했다. 그래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제사하는, 축제를 하는 수린날, 그 다음에 추수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계절제. 집이 귀틀집, 이따 통나무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정자 모양으로 쌓아가지고 만든 거. 그 다음에 초가집을 얹은 반음집이 있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또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온 문제는 2020년도 46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고요. 고급입니다. 여기 우리가 배운 연맹왕국에 대한 주제가 2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기 시대에 등장한 나라들의 혼인 풍속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했는데 혼인 풍속하면 두 나라를 떠올려야 됩니다. 고구려의 서옥제와 옥저의 민며느리제 두 나라를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가에는 혼인을 약속한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며느리로 삼는 민며느리제가 있었어요. 민며느리제 하면은 옥저다. 어린 아이. 글씨가 이상한데 다시 지우고. 자, 어린 아이를 이제 며느리로 삼는 옥저의 풍습이었죠. 풍속이라고도 하고요. 자, 나에는 혼인 후 신랑이 신부의 집 뒤편에 지어진 서옥, 키워드가 나왔네요. 서옥에 살다가 자식이 장성하면 신랑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풍속이 있었어요. 이거는 고구려의 풍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가는 옥저고 나는 고구려겠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했다. 사출도는 부여의 풍속이기 때문에 정치 체제죠. 그래서 어디에 속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유고를 한 목곽에 안치하는 풍속이 있었다. 가족의 유고를 한 목곽 안에 안치하는 풍속. 이게 이제 가족 공동 무덤이거든요. 네, 가족 공동 무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로 옥저입니다. 옥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3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책화는 동해의 풍속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죠. 4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이 철이 많이 생산되는 곳은 삼한, 그 중에서도 변한이라고 얘기를 했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5번. 가나는 제사장인 천군, 그 다음에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사만이죠. 4번하고 똑같이 사만이라서 답이 없습니다. 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9년도 45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문제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2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군장이 없고 한 이래로 후 읍군 삼로가 나왔네요. 읍군 삼로 하면은 두 나라가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는 옥저고 하나는 동예고요.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읍군 삼로가 있어서 하오를 통치하였다. 그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 같은 경우는 책화라고 했죠. 책화입니다. 책화를 풍속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동예가 되겠죠. 동예. 동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족외혼이라고 할 수 있죠. 족외혼. 이거 쓰기 굉장히 힘든데. 족외혼입니다. 족와혼 아니고요. 족외혼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답이 이제 동해 관련된 거를 찾으면 되겠죠. 찾아보겠습니다. 1번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아니죠. 연맹왕국으로 발전 못했습니다. 낭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변한, 사만의 변한이고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맞죠? 동해에서는 제천 행사, 문화의 특징으로 나왔죠. 제천 행사인 무천, 10월에 제천 행사를 열었다. 4번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 이거와 같은 경우는 옥저가 되겠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것도 부여의 얘기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19년도 43회 한능 고급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2번에 있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도의 북쪽 천리쯤에 있다. 남쪽에 고구려가 있대요. 남쪽에 고구려.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는 얘기는 위쪽 고구려 위에는 우리가 배웠을 때 부여가 있었죠. 사실 이것만 보고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동쪽은 음루와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은 약수가 있다. 면적은 사방 2000리이며 본래 예맥쪽 할 때 예의 땅이었다. 중요한 거는 이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낼 때는 곽은 사용하나 관은 쓰지 않고 사람을 죽여서 순장, 여기 있죠? 순장하는데 많을 때는 100명가량이 되었다. 와, 100명이 그냥 생매장 당했다는 겁니다. 왕의 장례는 옷값을 사용하므로 한해 조정에서는 언제나 옷값을 미리 현도군에 갖다 두어 왕이 죽으면 그 옷값을 취하여 장사 지내게 하였다. 여기서 키워드는 순장이 있고요. 남쪽에 고구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부여에 관련된 거죠. 부여에 해당되는 것 특징을 찾으면 됩니다. 1번 읍군과 삼로 등의 군장이 있었다. 읍군과 삼로에 군장이 있는 거는 옥저 또는 동해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 혼인 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네. 이거는 옥저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12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했대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한 나라는 이제 부여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제천 행사를 10월에 했다라고 했죠.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고 사만은 제천 행사가 2번 있었고 4번 신성구역인 소도 또는 천군이 제사를 주관하였다. 이건 삼한의 얘기입니다.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이건 동예 내용이기 때문에 4번과 5번 답이 될 수 없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